두 번째 도착한 역은 조선과 해운인데요. 그러니까 조선 해운도 요즘 별로 이제 조선주는 꽤 올랐다고 그렇죠. 네. 좀 여기 약한 섹터인데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한화오션의 유상증자 추진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고 네. 회사 측도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부장님 회사 측 관계자는 아니지만 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? 지금 뉴스를 본다라면 네.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고요. 네. 한 2조 5천억 정도 아,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예. 현재 주가 기준으로 치면 약 6,500만 조 신조를 발행하는 것인데 네. 현재 하나오션이 8조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럼 거의 30% 이상 가까이가 증자가 물량이, 네. 되는 것이다 보니까 어저께 시간에서 순간 마이너스 10%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근데 하나오션 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. 확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네, 안 말하는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. 그렇죠. 왜 맞아요. 사실무근 이런 말을 안 한 맞아요. 거니까요. 네, 예. 그리고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. 누가 이거 퍼뜨린 거야 네.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. 지금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의 그 자금 그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3천억 정도의 규모의 부채가 있다고 해요. 네.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자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 CB 이런 거고 또 예전에 유행했었던 게 뭐 100년짜리 영구채 막 발행 맞아요.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자본으로 이제 100년짜리 영구채면 거의 100년이니까 이게 자본으로 인식되다가 이게 세계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부채로 이제 전환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부채로 전환되게 된다라면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 부채 비율이 218만 %. 218% 아니고 218만.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. 보통 우리가 부채 비율이 300% 이상이면 좀 부실하고 200%가 대중 기준이죠. 그러니까 근데 네. 218만 %로 급증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안 좋게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네.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이 금액을 확정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. 뭐 2조 5천억이나 2조나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가능성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다 계획이 있었던 거겠죠, 그죠? 네.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. 이런 거를 재무구조상 그 회사 측은 다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. 있었겠죠. 주주들은 모르는 거죠, 네. 그죠? 모르고 이제 유상증자 한다니까 어려움을 겪는 건데 유증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물량이 있으니까. HMM은 매각건이 또 지금 진행 중인데요. 예, 예비 입찰이 마감됐군요. 어떤 회사들이 인수보에 있는 건지 잘 될까요? 네, 뭐 지금 원래 이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추정컨대 추정하는 네. 거예요. 예. 하림하고 동원하고 LX 그러니까 하림그룹, 동원그룹, LX그룹 그리고 이게 독일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파크 로이트라는 해운 회사가 이제 네 기업이 지금 참여한 걸로 알고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LX가 하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혼자 단독 인수하기 좀 힘들고 금융사하고 끼고 이제 인수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하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조 5천억이고 네. 동원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6천억 그리고 LX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2조 4천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동원그룹이 한 9천억인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산업은행하고 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연구체 인수까지 감안하면 최소 6조 원 정도? 왜냐면 지금 이 두 회사의 지분이 40%거든요. 6조 원. 네, 40%면은 현재 H&M 주가가 8조, 그러니까 시가총액 8조이기 때문에 네. 한 3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최소 필요할 거고 여기다가 연구체까지 하면은 최소 6조라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경영 프리미엄까지 하면은 더 필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적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? 그 하림은 JKL 파트너스하고 주축을 하고 있고 동원그룹은 하나은행 금융그룹하고 주축으로 지금 컨소시엄을 하려고 하고 있고 LX는 이제 아직은 찾지 않고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무적 투자회사하고 협업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가 인수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인수하게 되면은 국내 최대 해운사가 될 것이고요. 국내 최대뿐이 아니라 뭐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이제
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턱없이 모자르잖아요. 턱없이 모자라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재무적 투자 파트너 쪽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출 이자가 많이 들 것이고요. 지금 시중금리가 벌써 5% 이상이니까요. 그리고 이제 이 그 금융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H&M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12조, 예. 12조거든요. 시가총액보다 더 큰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먹튀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 흠슬라가 누구한테 갈는지 그렇죠. 하나는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아까 유증 얘기 부담은 되지만 네. 어쨌든 하나그룹으로 가면서 네. 이제 구조조정을 잘 되고 있고, 네. H&M이 어디로 갈지 좀 봐야 되겠고요. 조선주, 해운주 어떻습니까? 조선주는 이제 전망은 좋은데 그죠? 신조선가도 좋고요. 그다음에 뭐 수주도 나쁘진 않고 해상운임은 운임 상황은 어떤가요? 조선주, 해운주 전망 좀 해주세요. 지금 해운운임은 뭐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소폭이지만 3주째 상승을 하면서 천선에 좀 복귀를 좀 그 눈앞에 두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또 그 미주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본다라면 여전히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글로벌 해상 운송 항로 운임 수준이 작년에 그러니까 1년 만에 5,000포인트에서 1,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900포인트 후반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호황은 오기 힘들다. 그러니까 그냥 현 상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특히 이제 주요 해운 글로벌 동맹 업체들이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이제 그 해체 새로 또 재결성 네, 네. 이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. 그래서 해운업은 여전히 뭐 이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. 조선업은 뭐 아직까지도 좋죠. 그래서 신조선가는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치를 이미 90% 가까이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50% 이상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새 기업 대비해서는 적지만 연말에 수주가 좀 몰리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올해 목표로 하는 거는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LNG 선에서 최근에 이제 메탄올 선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신조선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조선사들에 대한 실적은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빠르면 4분기 정도서부터 실적이 반영되는 것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을 쳐서 수주 받은 물량이 이제 인도가 되면서 실적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도 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예. 여전히 좀 있습니다. 해운보다는 조선업이 더 그쵸. 투자 환경이 좋은 거군요. 네, 지금. 여전히 해운 쪽보다는 조선주 쪽이 관심도가 네. 많고 또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일부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 탑픽은요? 저는 뭐 조선주를 본다라면은 HD 현대중공업을 예.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. HD 현대중공업 이제 메탄올선 관련해 가지고 좀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피팅 기자재 쪽은 하이로코리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. 하이로코리아 이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 피팅 밸브 기업들이 그 글로벌 업체 중에서 한 4개 기업이 거의 과점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구사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도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30%가 넘는 결과를 보여줘서 조금 조정 시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해운보다는 이제 조선의 그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요. 반도체, 조선, 해운 오늘 2개 섹터 2개 역을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